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은 최근 쏟아진 거센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업용 저수지가 걱정입니다. 저수지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창호 기자가 그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농촌 지역 호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수지와 하천 등의 범람입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전국 17개 저수지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저수지 등이 범람해 수해가 발생하지만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농업용 저수지 중 81%가 안전등급 C 이하인 안전이 우려되는 저수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저수지 2,384곳 중 안전등급 A인 저수지는 1곳, B인 저수지는 4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안전이 우려되는 등급인 C등급의 저수지는 1,809곳, D등급은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 안전관리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 저수용량 30만 톤 미만 저수지는 일반 안전진단만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해 각종 측정 시험 장비를 사용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정밀 안전진단보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30만 톤 이상일 때는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요. 그 이하의 저수지에서는 구조물의 좀 안전 위험성이 있거나 필요시 하고 있어요. 또 2019년 기준 전국 저수지 3,411개소 가운데 내구 연한 70년이 지난 저수지는 모두 1,528건으로 전체의 44.8%에 달합니다. 언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이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수용량 5만 톤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저수지를 확대해 저수지 붕괴 및 유실에 따른 피해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승남 의원은 2019년 홍수로 저수지 17곳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저수지를 확대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농촌 지역에서 반복되는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올해만 해도 500여 농가가 사과 배나무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상병 병원균은 비가 오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데요. 장마철이 시작된 지금 과수 농가들이 더욱 주의할 부분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6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514농가, 면적은 236.3헥타르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29곳, 강원 4곳, 충북 238곳, 충남 131곳, 경북 12곳으로 남부지방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더하는 건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빠르게 지난 주말부터 이미 시작된 데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화상병 병원균이 비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 장마나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확산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태풍철 오고 그러면 확 번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계속 증식을 하고 있잖아요. 옮겨갈 확률이 크고 다음 바닥에도 이제 세균들이 떨어져서 이변 확률이 크니 비가 올 때는 조금 농작업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기존 매몰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수화상병 매몰지는 가축 매몰지처럼 방수포를 덮거나 완전히 밀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원에 구덩이를 판 뒤 나무를 넣고 생석회를 덮고 묻는 방식이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려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일 오전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는 경사지에 위치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이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작은 마을 전체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경사지에서 크고 작은 토사 유출이 생길 경우 매몰 처리한 나무들이 바깥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이 올 때는 배수로 정비하던가 해서 기존 매몰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경사지가 문제가 되겠죠. 경사지에 이제 묻었다 그러면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주의 이제 배수로 일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방수포도 덮어야 되는 거고요. 농진청은 현재 호우 피해 상황 파악과 매몰지 관리를 위해 지역 담당 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원이라도 비바람이 불 때는 과원 출입을 삼가달라고 과수농가에 당부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농업 미래세대 육성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20, 30대 청년농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이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제1차 청년농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제1차 청년농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농민신문사와 농협경제연구소,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청년농 활성화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 농업인 단체장 등 관련 전문가 10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청년농 육성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꼽히지만 해마다 청년농의 수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 농가는 2000년 당시 9만 가구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7천 가구를 밑돌 만큼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단편적이고 한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농가의 소통이 부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내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의 청년농업인 정책 자체가 좀 우리가 늘 하는 토론이나 포럼에처럼 다발적이고 좀 한시적인 그 성향에 그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포럼 참석자들은 청년들의 농업 분야 정착과 자립을 돕고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앙이 주도해온 기존 정책을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은 대부분 특정 대상을 내지는 특정 목표를 향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는 그 목적에 딱 맞는 정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부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지역 경험 플랫폼 사업과 대학생 농업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 농부의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농촌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통합적 관점이 부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대 청년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농업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물류 대란에도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수출이 크게 늘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41억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한 수치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김치, 인삼 등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데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며 가정 간편식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우리 건강식품이나 면역력에 관련되는 품목인 인삼이나 김치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지난해하고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HMR이죠. 가장 간편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면류라든지 그리고 살가공식품도 지금 수출이 괜찮고.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류, 딸기, 유자차, 김치 등의 고른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한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하며 34억 4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면류, 과자류, 음료, 소스류, 쌀 가공식품 수출이 모두 늘었지만 특히 이중 음료와 소스류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3%, 26.2%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기존 주력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과 신규 시장인 신남방, 신북방, 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동남아 지역인 신남방 국가와 러시아, 몽골 등 신북방 국가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2%, 42.9% 늘어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각 국가로의 수출 품목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경제활동 재개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료, 과자류, 커피류,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일본과 신남방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며 인삼류, 김치, 면류,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 시장에선 상해, 충칭 등에서 K푸드 페스티벌 등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 EU 지역을 대상으로는 가정용 식품과 간편식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야외에서 미세먼지와 강렬한 자외선이 극성을 부리고 일상에선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잦은 사용으로 우리 눈은 쉴 틈 없이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바로 이 눈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과일 블루베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블루베리 수확 현장과 블루베리로 만든 맛있는 요리까지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지는 충남 아산의 블루베리 농장. 초록나무와 보라색 열매가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도 실록 가득한 여름의 싱그러움이 묻어납니다. 2,500평의 넓은 부지에서 약 3,000그루의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는 부부. 올해로 블루베리 농사를 지은 지 14년째라고 하는데요. 제가 임신했을 때 블루베리 처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어보면 괜찮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시작했어요. 블루베리 농원이 이만큼 잘 됐고 그때 아내 말을 듣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복동이입니다. 복동이니까 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예,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키가 작아 자세를 낮추어서 수확하는데요. 이렇게 보랏빛을 뽐내면 아주 맛있게 잘 익은 겁니다. 하나씩 따줘야 돼요. 여러 개 같이 따게 되면요. 과분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잘못 딸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익은 블루베리는 손을 갖다 대면 톡 하고 바로 떨어지는데요.
알맞게 연근 열매를 찾아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포도알 크기만큼 블루베리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농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블루베리 나무 사이사이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잡초들은 왜 그냥 두는 건가요? 네, 이 풀은 저희가 일부러 놔둔 겁니다. 저희는 유기농으로 블루베리를 키우다 보니까 풀을 이렇게 일부러 자라게 놔두고 나중에 이제 깎았을 때 거름 역할도 하고. 유기농 농법으로 포도알 크기까지 잘 자란 블루베리. 이렇게 농사가 잘 되다 보니 애로사항도 있다는데요. 어느 날에 새가 한 마리 오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10마리 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요. 블루베리가 없어요. 다 따먹었어요. 저희 집 블루베리가 그렇게 맛있나 봐요. 맛있는 건 동물이나 벌레가 먼저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단망을 쳤다고 합니다. 새들은 맛있는 블루베리를 못 먹으니 많이 섭섭하겠죠. 새참 먹자. 오늘 새참은 달콤한 블루베리 주스입니다. 끝내준다.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블루베리 주스 마셔보시니까 어떠세요? 건강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 이거 먹고 100살을 넘어 살 거면 어떡하지? 한 150살 살 것 같은데. 슈퍼푸드의 대명사로 알려진 블루베리. 그만큼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블루베리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일반 포도보다 약 4배 많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맛까지 뛰어나 예부터 인디언들은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와 예민함을 줄이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혈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줘서 혈관 노화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블루베리 하면 잼이라든지 스프레드 정도로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색다르고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크럼블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볼에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아몬드 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설탕과 소금을 넣고 한 번 더 섞어주고요. 냉장 가염 버터와 달걀 노른자, 바닐라 익스트랙과 시나몬 파우더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고 10분에서 20분가량 휴지시키고요. 블루베리에 레몬즙, 설탕, 옥수수 전분을 넣고 섞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케이크 틀에 반죽을 2분의 1 정도 넣고 꾹꾹 눌러서 펴주는데요. 그 위에 준비해둔 블루베리를 가득 올리고 나머지 반죽을 그 위에 덮은 다음 적당한 힘으로 눌러줍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25분에서 30분가량 구워주면 바삭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블루베리가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는 블루베리 크럼블 완성! 쌉싸름한 커피와 잘 어울리는 영양 만점 디저트입니다. 이렇게 꿉꿉한 장마철에요. 상큼한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맛있게 요리해 드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달콤함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블루베리 수확 현장에서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중앙회는 6일 경기 안성시 창업농 지원센터에서 농협 청년 농부 사관학교 6기 교육생 50명의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농협 청년 농부 사관학교는 6개월간의 청년 귀농인 합숙 교육 과정으로 현재까지 26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34명이 실제 영농 정착에 성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입교 후 교육은 1단계 기초 및 심화 이론 교육 과정, 2단계 농가 현장 인턴 과정, 3단계 비즈니스 플랜 수립 과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입교식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을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장마를 앞두고 지자체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긴급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공사는 2013년부터 시설물 점검 119 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설물 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365일 상시 전문 기술을 지원해왔습니다. 시설물 점검 119 센터는 지난해까지 지자체 시설을 포함한 총 813개의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이 중 저수지는 568개소로 전체 점검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공사는 재해방지 대책과 재난 대응 체계가 미약한 지자체 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통신 3사와 함께 5G 산업 파트너십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지난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 이용 계획은 정부와 통신기업이 협력해 특정 지역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협력 사례로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전국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에 공동 이용망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 상용화를 거쳐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합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농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제조, 유통, 수출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이에 양구군은 연리 1%의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개인에게는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법인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법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양구군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대상지로 제천시와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2022년부터 4년간 국비 49억 원과 지방비 21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총 100개 사업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